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핑을 하러 오라 그래서 브리핑을 한가득 들고 갔어야 되는데 핸드백만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브리핑을 하러 오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와 그러는 거예요. 뭐 없나?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백 속에서 제만 하나 끄집어냈어요. 테이블에 딱 놓는 순간에 입이 벌어졌어요. 왜냐?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일본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물 가지고 박사과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300이 아니라 500만 원 굉장히 오랜 시절 오랜 전에 500만 원짜리 이혼수기를 가져와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그거 어때요? 그랬더니 내가 반기문 총장과 같은 동기동창인데 내가 볼 때 누가 더 젊어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이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40대 못지않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water,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제가 감명 깊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이야기 중에 제가 건방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에 대해서는 그분과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러면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는 보약도 필요 없고 물이 가장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교수님 그 물 가지고 설거지 하세요? 아니 마셨지. 어머 교수님 그 물 가지고 머리 감으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물 가지고 설거지, 세탁, 그 다음에 강아지도 시키십니까? 그 말에 교수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풀면서 뭐라고 제게 얘기해 주냐면 무조건 이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가장 화두가 AI, 인공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템을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물은 생명이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시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서두가요. 세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작년에요. 처음에 기업을 다니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했습니다. 미국 애들은요, 스타벅스에 가보면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다고 세컨잡으로 굉장히 본업을 마치고 난 뒤에 저녁 시간에 티타임에 굉장히 걔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강의도 하고 짬짬이 또 기업의 임원 생활도 하면서 제가 젠마코리아 이 아이템을 받은 직후에 기업에 마치고 가면 저녁 시간에 7시, 8시경에 뜻이 맞는 사람과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오나이즈가 사업이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회적인 트렌드와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가셔야만 됩니다. 작년에 터진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아기들이 데이터상으로는 143명이 죽었다고 돼 있지만 1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어떤 사건이 터진지 아십니까? 그 브랜드명은 말하기는 뭐하지만 퍼시픽인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살균 써서는 안 되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어떤 사건이 터진지 아십니까? 입안에 넣어서 더군다나 치아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들어간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아기들이 죽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신조어가 생겼냐면 케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케미포비아. 뭔지 아십니까? 화학에 대한 공포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세제를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화학세제에 대한 어떤 공포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기업이 굉장히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한쪽에는 총체적 난국이지만 한켠에는 또 뭐예요? 천운을 가진 기업이 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3대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 이슈가 계속 맞물려 가면서 이런 유해성 논란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틀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신생아 감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밴드에서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위암 수술 이후로 방코마이신 이야기, 그게 장본인이 저입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러스 이야기요. 근데 그 아기 세균 감염이 결국 뭐든가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지금요 데이터상으로는 앞으로는 암 환자보다 슈퍼박테리아의 세균 감염자가 사망자 수가 느는데 지금 그게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제 이야기는 길게 많은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똑같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죄송해요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아다리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면역 체계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식중독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기가 세균 감염됐을 때 첫 번째 나왔던 게 뭐든가요? 장염입니다. 장염. 그냥 다 흘러버립니다. 흘려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도 가장 대중들이 모여있는 식당에서 일어나는 것도 결국 세균이에요. 자 보십시오. 입안에 울거리는 세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입안에 울거리는 세균을 잡자고 뭐예요? 사람을 잡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분은 물 한 잔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보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가장 우리가 온몸에서 가장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곳이 입안입니다. 왜요? 뭐 때문이죠? 수분과 온도가 너무나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난 뒤에요 세균이요 1억 마리가 울거린답니다. 더군다나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양치를 잘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입안에 백태 끼는 분이 또 계시죠. 여성분이나 남성분. 그 백태가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병입니다. 그 백태를 긁어서 토끼에게 주사를 놨더니 어떻게 해요? 토끼가 3-4시간 만에 심장이 멈춰서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연염이나 지주질환염이 계시는 분은 심장질환의 2.5배가 굉장히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입안에 울거리는 세균도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아토피, 무좀 등의 피부 질병. 남성분들이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80~90%가 사타구니 낭습이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무좀을 또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 또한 뭡니까? 원인이 뭔가요? 세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우리 파트너분들께 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성스러움과 그런 애정에 어려서 굉장히 많은 고객이 창출도 되지만 사업자도 나오지만 어떤 차례가 있었냐면 어떤 남자분이요. 저희 물을 쓰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눈가하고 목 쪽에 혹시 지젖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젖. 네, 그 지젖이 뭔지 아십니까? 비루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게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성분이요 저희 물을 쓰고 난 뒤에 아침에 일찍 자기가 제품을 쓰고 난 뒤에 단계별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쫙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마지막에요 자기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검버섯이 그리고 그런 지젖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침에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자였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세균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가 계속 세균으로 맞물려 간다는 걸요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저의 이야기의 함축적인 이야기는 여기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젬마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실은 저는 강의를 하던 사람이라 기관지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절기만 되면 굉장히 이비인후과에 그 리스트가 장애인 이게 있었는데 젬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병원을 간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거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상이 너무 열심히 너무너무 예쁘신데 모습이 네, 저기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진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보통 하게 되나요? 우리가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뭐 주사를 맞죠, 그죠? 혈관 주사를 맞거나 링거를 맞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굉장히 빨리 지금 나왔잖아요. 빨리. 그러면 뱀독을 있잖아요. 뱀독을 쫙 짜가지고 사장님 한 컵에 소주잔에다 탁 넣고 그죠? 소주잔 하니까 또 약간 원샷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 뱀독을 짜서 한 잔. 어떤 사람은 뱀독에 꽉 물리는 2가지 사례가 있어요. 어느 쪽이 치사율이 높을까요? 앞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생각을 하시겠네요, 보니까. 어느 쪽이 치사율이 높아요? 뱀독을 원샷 한 사람하고 물린 사람하고. 물린 사람이
시사율이 높아요.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혈관 타고 들어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스피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음식에 들어있는 동료, 보통 여러분들이 음식은 뭐 웰빙 음식이 돼갖고 좋은 거 막 가려 드세요. 근데 가려 드시더라도 조물주가요 정말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90%는요 소변과 대변과 땀과 노폐물 배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화학물질을 만든 생활용품 속에 우리가요 사실은 이오나이저 만나기 전에 수십 년간을 쏜 얘들입니다. 그죠? 근데 화학물질을 만든 생활용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세제는요 화학성분은 피부에 닿는 순간 생식기에 가는데 얼마 걸린다? 제가요 5분 그러지만 사실은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속에 있는 혈관이 9만 2km입니다. 그냥 지구 2바퀴 반인데요. 물이 들어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도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36.5도예요. 따뜻한 상황에서 샤워를 한다고 했을 때 따뜻한 온수를 틀었을 때 모공이 열린다 닫힌다? 네. 어떤 거요? 샤워한다는 거는 화공약품을 탁 발라서 최대한 욱욱욱 피부 속에 넣어주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유방암이다, 자궁암이다, 남자분들의 전립선 문제다, 다 이게 화학에 연유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음식에 들어있는 독은 경피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아기가, 요즘 아기들이 학교에 가서 많이 듣고 와요. 엄마 경피독이 뭐야? 그러니까 장독도 아니고, 경피독이 뭐지? 그러는데 그런 무시한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예요? 화장품이나 세제나 모든 것들이 화학이 피부를 타고 들어가는 독이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음식은 90%는 체외 밖으로 나가요. 근데 혈관 타고 들어간 화학독은요. 경피독은 90%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요.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 나는 좀 살이 안 빠져. 저분은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살 빠지는 그 가장 큰 관건이 뭐예요? 지방입니다. 지방.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보면 찜질방이나 한정막에 갔을 때 나 오늘 한 몇 시간 놀았더니 2kg 빠졌어. 뭐가 빠진 거예요?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럼 수분이 빠지면 뭐가요? 쪼글쪼글해져요. 우리 애기들이요 예쁜 이유, 그리고 20대가 예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뻐서? 아니에요. 수분이 많아서 예뻐요. 왜? 탱글탱글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TV만 켜면은 무슨 선전이에요? 수분 화장품 선전합니다. 히아루론산.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에요. 저도 예전에 미친 척하고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을 많이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물만 잘 다스려서 물만 잘 마시면요. 피부가 예전 피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도, 그래서 이런 경피독이 들어갔다 그러면 빠져나오지가 않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굉장히 얘네들이요. 지방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방에 들어가서요. 콕 하고 박히지 않습니까? 결코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 거는 지금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드는 암보다 더 무서운 거. 치매예요. 네네, 치매. 누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뭐야 하니까 대출, 빚 이러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극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많으시죠, 지금. 네, 지금은 하우스 푸어가 아니라 코리아 푸어입니다. 한국 자체가 푸어입니다. 아무튼, 여튼, 지금 그래서 그만 웃으시고요. 네, 요즘 다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인데, 근데 치매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자, 보십시오. 이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나요? 뇌로 갑니다. 뇌 속에요. 지방이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서 뇌 속에 있는 지방에 콕 하고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되고요. 외국에서는요, 알츠하이머 디지즈라 그래갖고, 뭐예요? 손 떨리는, 컵을 집을 수 없는, 파킨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다? 세제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때문이라는 걸 사실을 알고요. 수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노푸 운동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지금 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인들을 1년에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이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소주잔에 자꾸 오늘 소주잔 이야기 나옵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소주잔에 흔히 말하는 퐁퐁. 사실은 퐁퐁은요.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퐁퐁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퐁퐁하면 이미 좀 빨리 와닿기 때문에 퐁퐁을 꾹꾹 짜가지고요. 소주잔에 큰 잔에 2잔을 마시는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왜? 뭐 때문에 나 안 마신 적 없는데? 왜냐? 설거지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성향이 뭐예요?
산업화가 된 근간은 빨리빨리지만 그 빨리빨리가 폐단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나요? 하얗게 풀어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헹구는데요. 시간이 몇 초? 3초. 심각합니다. 3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뚝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이 계절에 김치 뚝배기가 얼마나 맛깔스럽습니까? 근데 그 뚝배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불 위에 올려놨더니 뭐가 나오더라? 뽀글뽀글 퐁퐁 거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이 나는 게 우리가 과연 퐁퐁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먹고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 영상이 지금 나와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석유 찌꺼기로 만든 제품이에요. 근데 석유는요, 정류해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뭐 만든다? 화장품 만듭니다. 물과 화장품이 잘 섞이는 유화제 역할을 해요. 또 하나 계면활성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거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근데 요즘에 A사라고 그러면 두 군데입니다. 그죠?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베이비용 핸드워시 제품까지 그거 미친 짓이에요. 정말. 아기들은요, 피부가 각질층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뽀송뽀송한 손이에요. 그 각질층이 형성되지 않은 손에다가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라고 그게 세면대에다가 핸드워시를 또 따로 해둡니다. 그게 뭔데요? 다 이걸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면활성제가 쓰이는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석유 찌꺼기라 그랬어요. 용도가 자동차 엔진 오일에 쓰입니다. 자동차 부동액이 써요. 그리고요, 여름철에 모기 잡을 때 쓰는 건 뭐예요? 살충제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모기약 뿌렸을 때 냄새 무슨 냄새 났었어요? 석유 냄새 나잖아요. 석유 냄새.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 남자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 다행스럽게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어머머. 네. 근데 낚시 가시는 분들 보면 여름에 모기떼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 챙겨가잖아요. 챙겨가서는 어떻게 해요? 확 뿌립니다. 아주 향수 방향제 뿌리듯이. 그거요. 진짜 그것도 크레이지합니다. 크레이지. 혈관 타고 어디로 갑니까? 생식기로 바로 갑니다. 3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나오면 이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그릇을 씻었는데 그릇에 퐁퐁이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밥에 퐁퐁이 남아있는 거, 컵에 남아있는 거, 물컵에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1년의 성인들이 2잔에서 3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거는 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피부로 스며들어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서 질환을 일으켜서 또 어디로 갑니까? 피부과를 가요. 근데 피부과 약을 먹으면 제가 알러지 환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고충을 많이 알아요. 근데 피부과 약이 모든 약 중에서 가장 독한 거 아시죠? 근데 피부약을 먹으면 어디가 상한다? 간을 버려요. 간을. 저도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한 3년, 4년을 알러지 약을 먹었는데 간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어떤 방향을 지금 쳐다나갈까? 그게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서 스마트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표백제, 살균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깔끔 뜨신다고 욕실에 가서 청소하실 때 뭐 갖고 청소하세요? 예전에 이혼해서 만나기 전에 락스, 그죠? 락스 가지고 청소하시고 나면 느낌 어땠었어요? 그렇죠. 저는 한 20분 청소하고 나면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들어 누워야 되는 정도였었어요. 굉장히 그런 뭘 치명적이다?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케미포비아라는 게 뭐예요? 화학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불에 남은 세제가 우리 건강을 해친다.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세탁소에 가서 이불 빨래도 맡기기도 하지만 집에서 세탁기 이불 돌리잖아요. 그럼 예전에 한번 기억 되돌아가 보자고요. 세탁기 돌렸을 때 그 덩치가 이불이 크다 보니까 끄집어냈을 때 흘러내렸던 거 뭐 기억하시는 거 없어요? 뭐 흘러내렸죠? 가루 비누. 지금은요 리퀴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액체 비누가 있지만 그때는요 가루 비누가 있어가지고 그 가루 비누가 이불을 틀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헹궜던 기억나요? 보통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하시는 분은 굉장히 지각이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어머 이게 뭐담? 이러면서 털어갖고 그냥 널어버려요. 근데 그 이불을 밤에 덮고 자면 어떻게 돼요? 피부 질환자 약한 분들 피부 질환 일으키고요. 아기들이 아토피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첩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세제 잔여물이 이렇게 굉장히 알러지를
아토피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요. 자,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두피에 올려놓은 샴푸가 혈관 타고 가는데 생식기 가는데 얼마 걸린다?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멋낸다고 어디 해외로 놀러 갔거나 집에서 욕조에다가 바블바스 있죠? 바블바스. 그걸 풀어놓고 아주 그냥 와인 한 잔 놓고 멋낸다고 욕조에 푹 담궈서요. 그거는 뭐예요? 화공약품을 딥다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식기는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물에 바블바스 풀었어요. 그래 놓고 반신욕을 한다고 담그고 있을 때 어떨까요? 지금 보십시오. 생식기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암호를 여기 봤을 때 남성분을 1이라고 본다면요. 생식기는 42배입니다. 그냥 허빈한다고 보시면 돼요. 진공청소기 아시죠? 쫙 빨아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우리 아직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질층이 형성되지 않고 각질층이 형성되지 않은 아기들 욕조에 담궈 놓고요. 바블바스 풀어 놓고요. 더 미친 짓은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둥둥 띄워서 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요.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화학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오나이저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왜 Y 이오나이저로 많이 풀어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예요. 근데 락스를 풀어서 나오면 머리가 아팠던 기억 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뇌신경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제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아토피나 알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러지 비염 같은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위에 계절이 바뀌면 기침하고 콜록콜록거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 비염 있나 봐. 알레르기 비염이 있나 봐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점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점이 다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세제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수십 년간 쓰고 있던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유발하는 질환들을 보십시오. 머리가요, 여러분들이 이오나이즈를 쓰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성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가 덜 빠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덜 빠진다는 거. 그만큼 뭐가 독했다는 거예요? 네, 세제가 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끔은요, 제가 가끔은 여성분들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이야기를 좀 해요. 임팩트 강한 이야기. 혹시나 두피에 냄새가 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여성분이 그래요. 저는 두피에 냄새가 나서 사실은 우리 남편도 좀 힘들어하고 좀 사실 나 괴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 죄송한데요. 두피 냄새 나면 98% 이상 자궁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두피 냄새 나면 질 쪽에 문제가 있어서 질 쪽에 냄새가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90%가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여자분들이요. 이렇게 얼굴은요. 예쁘게 세수를 해서 뭘 발라주고 가꿔요. 근데 두피는요. 얼굴과 똑같은 스킨, 똑같은 피부예요. 근데 너무 방치해요. 너무 함몰하세요. 머리도 똑같은 피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좀 주름이 생기지? 라고 하시면요. 어디 가서 뻗디 성형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이오나이저 갖고 머리 감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꾹꾹 해서 리프팅을 시켜주십시오. 두피를 마사지를 해서 머리를 잡아 당기시면요. 굉장히 건강해지면서 여기가 건강해지면 어디요? 얼굴에 주름이 리프팅이 됩니다. 진짜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뭐 자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샴푸를 바꾸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그분은 원인을 모르고 산부인과 가서 질환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샴푸를 바꾸라 그러면 굉장히 그 이야기가 쇼킹해요. 진짜요? 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풀면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샴푸를 쓰지 말라 그러면 반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나 복지 문제가 큰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제가 제 딸을 보더라도요. 가끔 바빠서 주방에 엄마 잠시 도와줄래? 그러면요. 그릇에 기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습관적으로 뭘 쓴다? 세제를 씁니다. 세제를 써요.
그냥 왜 쓰는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자기 몸을 더 깨끗하게 한다고 이런 귀한 생명을 잉태를 해서요. 뭘 씁니까? 제가 아까 샤워하는 시간은 화공약품을 바르는 시간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제를 써고요. 치약을 써고요. 퐁퐁을 써고요. 욕실에 가서 락스를 쓰다 보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어느 물에 놀다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 건강한 양수에서 놀다가 나와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의 다큐멘터리 한번 보신 적 계십니까? 아기를 봤는데 양수가 터져 나오면 몸에서 나오는 향은 좋지 못합니다. 비릿한 향이 나야 되는데 터져 나온 향이 무슨 향이 났어요? 어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샴푸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건 있잖아요. 가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아기가 10달 동안 어디 화하게 놀다가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포가 파괴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기가 아토피가 사실은 이 아기가요. 더 심각한 아기 모습이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경악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선별해서 사실 이거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아기가 아토피가요. 심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픈 통증보다 가려운 게 더 힘드신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기 손에 장갑 끼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아토피는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가 자라서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겠죠? 가려움증은 뭘 유발해요? 정서 불안을 유발해요. 집중이 안 됩니다. 긁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이 아기가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공부 잘 안 되니까 그 엄마는요, 엄마 안 닮고 도대체 누구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거지? 콕 쥐어 박아요. 저는 그 여자 머리를 콕 쥐어 박고 싶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엄마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세미나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사업자분들보다 예비 산모를 많이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아기가요, 한 가정 내에 한 명 있다고 치면요, 둘째 아기 놓을 것 같아요? 안 놓습니다.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아토피를 앓는 아이는요, 대학생이 되어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떤 게 오냐면, 대인기피증이 와서 데이트를 하기도 싫어져요. 그러면요, 결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둘째 애기 못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간다는 거예요. 나 보십시오. 자, 이거는 할리우드에서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엄마들 위주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뭐냐면 노케미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어요. 근데 알츠하이머, 파킨슨 디지즈라 그래갖고 할리우드에서는 세제 속에 들어가 있는 화학 때문에 이런 병이 있다 그래갖고 걔네들은 노프, 샴푸 쓰지 말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개월째 샴푸 쓰지 않습니다. 치약은요,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요, 우리 지분 가지고 일주일에 2-3번은 씁니다.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 제가 피부가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방 세제 일체 쓰지 않습니다. 세탁기 세제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있지 않습니까? 쓰지 않으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요, 세제비 줄이는 거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첫째는 뭐가 좋아졌다?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머리가요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요, 두피 클리닉 하던 미용사들이 다 알아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회원으로 만듭니다. 정말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쓰지 말자고 하는데 머리가 많이 나기 전에 건강해지기 때문에 머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컨셉을요, 저는 대표님의 이 그 철학 컨셉이 정말 재미납니다. 나가서 야, 너 샴푸 쓰지 않고 머리 감을 수 있어? 야, 너 치약 쓰지 않고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 쓰지 않고 너 그 메이크업 지울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반응이 2가지예요. 미쳤나? 그래요. 미쳤나? 또 하나는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미쳤나는 사람은 우리가 국가적인 중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의심병. 네, 의심병입니다. 젠마가 좋다 하더라도요, 의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정말 컨셉이, 정말 좋은 컨셉이 뭐예요? 정말 미쳤나라고 하는데 제품을 써보면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체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리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경피력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 다음에 이오나이저 원리에 대한 이야기 하나면 사실 제 강의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은 아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 강의보다는 체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과학이에요. 팩트인데 지금 그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서서는요, 제가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만 하더라도 너무 엄청난 게 많아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강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와서 체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체험분들이 나오면요, 제가 그 체험은 왜 그런지 하고 그 원리를 사실 푸는 시간이 요 시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리를 보시면요,
6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H2O가 전기가 흐르나요? 네, 그렇죠. 자, 전기가 흐르는 걸 뭐라고 한다? 도체라고 합니다. 도체가 뭘 만났습니까? 1200가우스의 자석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1200가우스의 자석을 만나서 뭐가 발생했다? 전기가 발생한 겁니다. 남자분들이요, 굉장히 모타 원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구리에다가 자석하면서 자전거 돌아가는 모타 원리. 자, 보십시오. H2O 수돗물이 여기서 물이 1200가우스의 자석을 만났더니 이온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온화가 되면서 여기가 이온수를 만드는 데는 심장부 핵심 코어 역할입니다. 자, 1200가우스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1200가우스 이러면 사람들이 비교가 되질 않아요. 치킨 시켜 먹을 때 따라오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우스 3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놀던 말발구 자석은 300.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가면 옷 도난 방지, 그게 한 300에서 500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1200입니다. 자석을요, 큰 자석을 손가락, 새끼손가락 길이도 안 되는 거에다 담아둔 게 젠마코리아의 기술력입니다. 이게 제가 공대생을 만났을 때, 미팅할 때 너무나 재미나게 멋진 게 이겁니다. 가져놓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으면요, 공대생들은요, 그래도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요. 1200가우스 그러면 딱 단박에 일어나서 가지러 가는 게 있어요. 뭘 가지러 갈까요? 세부치를 가지러 갑니다. 왜? 1200이면요, 자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력이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간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좁은 간. 이게 물의 유속을 높인다, 낮춘다?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0가우스의 높은 자력과 그 다음에 물 유속이 높고 온도가 20도에서 40도 정도가 되면 이온화가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그것도요, 50, 70원이나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온화가 되면서 여기서 안에서 N극과 S극이 병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저걸 쪼개보고 이러는데 제발 그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술력을요, 쪼개본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N극과 S극이 서로가 사랑을 하려고요, 굉장히 강력한 1200가우스의 강력한 힘이 있는 가운데 전기가 흐르는 물이 H2O가 딱 들어가면서 H를 떼내서 OH-는 수산기를 만들고요, 밑에 갖다 붙여서 H3O 플러스라는 옥소늄 성분이 만들어진다? 아니요. 원래 있던 성분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물에는요, 커피물이든 심지어 똥물이든 맥가물이든 물에는요, 수산기와 옥소늄은 다 있습니다. 기억해 보실까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빗물바닥하고 머리 감았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뭐 때가 빠졌다 어쩌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게 수산기나 옥소늄이라는 거는 물에는 성질에는 다 있으나 한 1원 정도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이오나이저를 통과해서 한 1000원 정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산기가 생기면서요, 살균력이 99%입니다. 이게 멋진 사실입니다. 살균력이 99%가 되니까요. 자, 보십시오. 살균이 99%가 되면 독소가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독소가 사라지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공기 속에 어디에 들어가면 공기 중에 쾌쾌한 냄새는 뭐 때문이다? 세균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 물이요, 통과하는 순간에 99%가 살균이 되면서요, 독소가 제거되면서 어떻게 탈취력까지 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요, 지방에 한번 와보시면 제 센터가 골프 빌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골프 빌딩 안에 스크린을 하면서 남녀분들이 운동만 하시면 되는데 뭐도 한다? 담배도 태우는 겁니다. 담배도 태우는데 그 담배를 태우면서 냄새가 잡지를 못해서 그 빌딩의 오너가 굉장히 고심하던 차에 제가 젠마에 미쳐갖고 뛸 때 우연히 자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센터는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고 공간은 없는데 거기 바깥 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장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장님, 이 담배 냄새를 돈을 들이지 않는 천연물질로 잡으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 그런 거 있다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룸에 남성분이 하나 들어가서 담배를 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물을 담아가지고요, 그 룸을 계속해서 그 아가씨를 시켜서 뿌렸는데 담배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태클 보입니다. 완전히 감소가 되면서 제가 그 센터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물 가지고요, 냉장고에다가 대접에 받아서 담아두시면 쾌쾌 묵은 냄새가 굉장히 감소되고요, 옷을 입고 나갔는데 담배 냄새가 많이 배어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햇살이 드는 곳이나 바람 부는 곳에 두면 그 다음날 옷이 새 옷으로 뽀송뽀송하게 된다는 사실, 그게 뭡니까? 수산기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약간 건조하시죠? 이게 굉장히 눈에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입자가요 너무 작아서 미스트,
굉장히 그 폭포 속의 안개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성분들이 어디서 정말 이 제품에 대해서 금방 가져가면 그야말로 어메이징하게 여기냐면, 자 보십시오. 저도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항상 늘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리무버 갖고 지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또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제품은 물 자체가 살균력도 있고 독소 제거도 되고 그러면서 분해력까지 불리는 역할까지 합니다. 불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만 쓰면 된다? 면만 쓰시면 됩니다. 이 면을 왜 쓰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쳐요. 우리가 옛날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빨래터에 가서 엄마들이 빨래할 때 뭐 어떻게 하셨나요? 빨래터에 막 방망이 갖고 두드리면서, 그죠? 거기는 빨래터는 무슨 장소다? 어머님들의 스트레스 배출구입니다. 진짜 남편 있잖아요. 뭐 같은 서방은 욕도 못하고요. 그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이놈의 식기는 할 수도 없고요. 요즘 같으면 식기세척기라도 있으면 이놈의 식기세척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럴 텐데 그 빨래 방망이를 갖고 막 두드려주면서 씻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찰이라는 겁니다. 마찰. 그 마찰에 의해서 때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물 가지고 이렇게 때를 불렸어요. 불렸던 거를 그대로 뭘 써주면 된다? 면만 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닦으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가장 효과적인 거는 샤워용이다, 주방용이다. 주방용이다. 자, 주방용이에요. 자, 왜 그런 거 하니? 주방용에 가져가서 장착을 하셔가지고 그릇에다가 식용유를 묻혀가지고 닦았을 때 닦이던가요, 안 닦이던가요? 닦여요. 뽀드득하고 닦여요. 그랬을 때 화장을 클렌징 폼 안 써도 된다 그랬을 때 안 믿는 여자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방에 가서 그걸 닦았을 때 어머나, 주방에 그릇이 닦이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닦이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주방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방용과 샤워용 두 가지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물의 아주 성질 중에서 옥소늄 중에 윤기, 굉장히요, 이 이야기가 제가 제품을 들여보면 고객분들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60이 넘으심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윤기가 나서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각질이 생겨서 옷을 벗으면 굉장히 뭐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물을 쓰다 보면 바디로션 바르는 거를 깜빡깜빡하고 지나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옥소늄이 성분 자체가 피부에 윤기를 줍니다. 근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집에 반려견 기르시는 분 계신가요? 강아지 시켜보세요. 강아지 씻기면 빠른 시간 내에 냄새가 없어져요. 강아지도 씻길 때 그냥 그 물에 씻으면 안 되고 면처럼 우리 사람과 똑같이 그 장갑 있잖아요. 전용으로 파는 거. 그 장갑을 털을 덜어서 강아지 피부를 물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 보십시오. 냄새가 금방 사라져요. 왜냐하면 강아지 털 속에는 모낭충이 있어요. 그 모낭충이 씻기고 나더라도 또 생겨서 또 납니다. 근데 저희 파트너분 중에 저희 물 갖고 씻겨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획기적이었죠? 진드기가 빠져나와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것도 밴드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물 자체가요, 이렇게 윤기도 주지만 표백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옷이 이렇게 좀 묵은 때가 있었을 때 보통 사서 썼던 게 뭐 있나요? 옥시, 그죠? 옥시 땡땡 있었죠? 근데 그 옥시 땡땡은요, 브랜드명이 아니고 화학명이에요. 근데 거기 담궜더니 옷이 맑아지잖아요. 근데 저희 물에 1시간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담가줘서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 묵은 때가 와이셔츠 같은 거 묵은 때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비누나 비누 묻혀가지고 담궜다가 적어도 1시간 이상 담궜다가 쏙쏙 문질러 보시면 아까 마찰 힘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때가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었던 거는 좀 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게 되어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신선도가요. 저희 물에 두부 같은 거 담궜다가 구워 보십시오. 생선 담궜다가 구워 보세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담궜다가 쪄 보십시오. 묵은 냄새가 없어지고 상추 같은 것도 담궈두면 굉장히 파릇파릇하게 살아난다는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죠? 그게 뭐예요? 옥소늄의 그 윤기와 그 다음에 신선도, 표백기능 신선도의 성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등어 같은 경우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를 한 20분, 30분 정도 물에 담궜다가 구우면요. 보통은 물이 묻은 거를 후라이팬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지글지글하고 막 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소리를 예쁘게 내면서 지글지글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구웠을 때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탈출을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어떻게 보면 야 이건 너무 요술방망이 같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써보시면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 그리고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파트너분들이 쓰시다 보면 머리를 감았을 때 세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걸 그냥 무작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머리를 감았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은 경피독이 그나마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분이고요. 근데 머리를 감았을 때 얼마 전에 제 파트너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남성분인데 쉰내가요. 한 5일 정도 갔었어요. 몸에서 독소가 올라와가지고 너무만 쉰내가 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개념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전달했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요. 컴플레인 들어와서 회사가 난리가 날 겁니다. 어디 이런 제품을 주고 거짓말 하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때문입니까? 평소에 경피독 관리가 되어 계신 분은 그나마 괜찮지만 아닌 분은요. 몸속에 체내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계면활성 이제 경피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물은요. 이온하이저를 통과하면서 입자가 굉장히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어디로요?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독소를 배출해 갖고 나오는 과정에 반드시 걸려요. 근데 그 남성분은요. 쉰내가 나는데 5일 정도는 자기가 참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요. 너무나 깨끗하게 돌아온 사실에 이분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쓰고 나니까 머리가 덜 빠지고요. 쓰고 나서 굉장히 깔끔했던 분인데 쉰내가 났던 사람이 경피독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상기의 성분도 대단하지만 옥소늄에요. 화는 역할이 이게 뭐냐면 현철 오빠의 노래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환원이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옥소늄 성분이 다시 되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 작용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환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포가 있는 생명체는요.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산화가 되어갑니다. 산패가 되어가서요. 어떻게 에이징,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요. 그 과정을 조금은 더디게 해준다는 사실이 환원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는요. 이 원리가 사실은 설명으로 간단하게 끝나기에는 사실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근데 강의 시간이라는 것도 또 있고 그리고 이분에 관련되는 것들이 너무나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사는 원리만 설명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밴드나 또 애프터 미팅 때 아마 많이 활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들이 사업자로서 나가서 설명하실 때 가끔은 이온하이저 원리 설명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된다. 반드시 면을 써야 된다. 그러나 세탁기는 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자기들끼리 마찰에 힘에 의해서 때가 빠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마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물은요. 굉장히 사실은 마셨을 때도 대단한 일이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사로서는 앞에서는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는 강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스토리텔링으로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조금 뒤에 할 테니까요. 자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물은요. 이게 들어가서 수소의 성분으로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산소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시키면서 독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시면요. 기가 막힌 원리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은 음이온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옵니까? 샤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1cc당 23만 개. 23만 개 그러면 그것도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보통 폭포살에 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뿌려보면 메이크업 위에나 저는 집에서 가끔은 요즘 실내가 건조하잖아요. 이걸 뿌려놓고 폭포수에 있는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얼굴을 이런 식으로 자주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역할도 하는데 폭포살에 가면 그냥 기분 좋고 암 환자분들이 병원 생활을 그만할 경우에 어디로 가나요? 산으로 갑니다. 뭐 때문에 가나요? 결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공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즉 그 좋은 공기 속에는 음이온입니다. 근데 아까 물성분 성질을 설명을 드릴 때 수상기와 옥소늄 중에 수상기가 음이온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기 중에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상기 성분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통 폭포수알에 가면 6만 개 그리고 나야가라 폭포가 그 엄청난 나야가라 폭포임에도 불구하고 10만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309개의 샤워기 그 구멍에서 23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요. 부부끼리, 커플끼리 다투고 나면 자연스럽게 밀어넣어서 샤워실에 밀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음이온 이펙트가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줘요. 피가요, 산성화된 피를 알카리화로 만들어주고요. 스트레스 높은 거를 스트레스 다운도 시켜주고요. 굉장히 면역도 올려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만 개가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가 이제 슈퍼박테리아 첫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자 보시면
공포의 슈퍼박테리아가 암보다 무서워서 2050년에 1000만 명 사망한다. 지금 이미 지금 뉴스에 나왔던 이대목동병원의 아기가 3명이 지금 목숨을 잃은 사건이 슈퍼박테리아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슈퍼박테리아가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제 상용을 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걸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나 이 약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자가 아닌 다음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냥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법정 감염병 중에 방코마이신, 메타실린, 방코마이신, 다제네성, 자, 카르바메넨. 자, 요거 중에요. 방코마이신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실험을 했더니 99.9%가 살균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콜라이 0157. 이 공은요. 넘버 숫자 제로가 아닙니다. 영어 숫자의 O인데 발음하기 쉬우라고 0157인데 올여름에 햄버거병 찾아보십시오. 뉴스거리 찾아보면 이콜라이 0157이 나와요. 저기 걸린 아기가 4살짜리 아기가 신장, 키드니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90%가 소변을 못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살모넬라. 지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별 들었지만 지금 공기 중에 차 에어컨을 켰는데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장염이 걸려서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세포도상 구균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특수한 균들은요 어떻게 보통은 100도씨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보통은 사멸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대장균, 녹농균, 메타실린, 장세, 항세포도상 구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식중독 관련, 방코마이신. 제가 요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하고 거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석 달 전에 쓰러지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가서 보니까 말기 위암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급해서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개복을 하고 보니까 식도 밑에서부터 위가 다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를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개복을 하고 보니까 췌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췌장도 드러냈습니다. 췌장을 드러내고 보니까 비장에 문제가 생겨서 비장도 드러냈습니다. 비장을 드러내고 나니까 충수염이 있는 거예요. 충수가 뭐예요? 맹장입니다. 맹장까지. 그랬더니 그 다음 담석으로 넘어갑니다. 썰개에 담석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마침 동생이랑 수술을 지키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동생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뭘까요? 어머니한테서 적체에서 드러낸 거를 확인시킨다고 보여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 순간 기절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소상을 수술이 아니라 수술 끝나고 소상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환자실로 옮기는 기쁨도 잠시 어떤 청천벽력을 들었냐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1인실로 격리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저희 물을 실으다가 병원에 날랐습니다. 왜?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대요.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그냥 다 드러낸 것도 그랬는데 특히 슈퍼박테리아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슈퍼박테리아 어떤 겁니까? 하니까 그분들은요 특권청입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영어 전공자였지만 영어이기도 하고 전문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물을 부지런히 동생이랑 저랑 제 밴드에서 글을 보신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부지런히 물을 공수해서 나릅니다. 공수해서 나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병이 오셨던 이유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물을 간곡히 드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마셨는데 기가 막힌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의식을 반쯤 나간 상태에서도 이오나이즈 발음이 안 돌아가니까 물 좀 갖다 줘 그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막 갖다 나르기 시작해요. 물을 갖다 나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세균실에 감염이 돼서 격리를 돼서 어머니를 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가운을 다 입고 들어가야 되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멀리서 엄마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왜냐? 어머니도 치명적이지만 거기에 감염되면 저 또한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와 닿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물을 실어다 나르기 시작하는데 어느샌가 물이 속도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했더니 1인실로 옮기면서 간병인을 모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간병인분의 얼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간병사한테 이 물이 무슨 물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브리핑을 좀 했거든요. 엄마한테 이 물을 좀 많이 좀 챙겨드리기 바랍니다라고 물 설명을 잠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물병을요, 몇 병을 갖다 놓으면 굉장히 급격하게 주는 게 간병사가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인실을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오나이즈를 거기다가 어머니 안에 병실에다가 장착을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어머니가 그래 의식이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간병사가 참 갈끗해. 이거 알아들으세요? 갈끗하는 말이 참 깨끗해 하는 거예요. 왜 엄마? 그랬더니 아이고 하루에 막 3번도 샤워를 하고 뭐 때문이에요? 이오나이즈가 좋다는 걸 아는 것 때문이야. 간병사가 너무너무 깔끔하게 우리 엄마를 케어하는데 그분이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하고요. 엄마도 닦아드리고요. 욕창이 났는데 너무나 놀랐던 거는 우리 물 가지고 닦아드리는데 상처가 빨리 나은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퇴원을 하셔요. 하시고 난 뒤에 퇴원하시고 암 환자들은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 알죠? 모시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 웬일이지? 선생님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슈퍼바이러스가 그때 슈퍼박테리아가 제가 뭔지 그때 여쭤봤어요. 이거였어요. 방코마이신요. 저는 알고 있는데 방코마이신인데 의사 선생님이 방코마이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박수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진짜 정말 이거 물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는요 앞에 제가 서서 마셔서 그렇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실은 대표님께서 원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 물은 마셔도 되는 데이터는 있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마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낫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온화이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물은요 57시간 살아서 제가 이 물을 지금 3일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앞에 있으면 기포 보이나요? 기포? 기포 보이죠? 이렇게 살아서 에너지가 57시간 간다는 사실이 이게 그야말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만났을 때 다른 거 다 내버려두고요. 오케이 그랬는데 가장 획기적인 게 저희 물의 에너지가 57시간 살아서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본 바이오가. 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저희 물 쓰면 머리가 덜 빠지고 건선도요. 피부 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편차 있기 때문에 다 낫는다는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낫는다고 표현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안 낫는다고 지랄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됩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개선된다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요. 참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기고 아닌 거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알러지입니다. 굉장히 다리 알러지가 심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3주 동안 이거는 뭐 때문에 알러지가 내려갔다? 이온화이즈 물을 썼다기보다는 세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3주 만에 깨끗한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시켜주는데 잘 하시는 개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여성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그리고 저기 경피독 때문에 알러지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들어서 물만 갖고 하시더라고요. 제 다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아기가 혈관 부종을 앓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도 어떻게 해요? 눈이 퉁퉁 부어서 삼성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약이 듣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물 꺼지를 좀 올려놔라 그랬더니 우리 보고 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아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30분 뒤에 한쪽 눈이 내려갔어요. 근데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꺼지를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1시간 만에 양쪽 다 내려갔습니다. 이러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이 여자분요 연락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연락 안 돼요, 이 여자분. 사업한다고 연락이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 보고 미친년 이랬거든요. 이 여자가 더 미쳐갖고요. 연락이 안 돼요. 직급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그때만 연락 옵니다. 스폰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 보십시오. 획기적이죠, 그죠? 화상 환자입니다. 보통 화상 환자는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우리 물은 체크리스트 안에 박스에 보면 화기가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뻗티 성형한다고 얼굴에 찢이고 이러면요. 우리 물 뿌리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온화이즈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덕구덕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자, 강아지도 그렇고요. 자, 원리는 그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옷 같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해보시는 거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풀겠는데 대부분 쓰신 분들이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드라이한 옷들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드라이한 옷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구스다운도 담그고요. 네. 가죽도 담그고요. 식물도 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물 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랬죠. 치아에는 세균이 많이 울거리기 때문에 물만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브러싱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가글만 하셔도 그냥 가글 하셔갖고 안 뱉으시고 그냥 꿀꺽 삼켜도 괜찮아요. 가글만 하셔도 굉장히 아까 수상기의 살균력 때문에 입안이 개운한데 여러분들이 샤워용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저희 칫솔도 하나 드리십시오. 그거 얼마 안 하니까 칫솔을 드리면서 어떻게 오늘 당장 주면서 치약 쓰지 말아보러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치약을 쓰고 내일 아침 입을 확 벌려갖고 너네 부부끼리 입금사를 한번 해봐라. 뽀뽀를 하면서.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치약을 쓰지 않고 우리 물만 갖고 브러싱을 해서 그 다음날 서로 모닝 뽀뽀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침에 있잖아요. 이오나이저를 쓰고 나서부터 모닝 뽀뽀가 안 되던 부부들이 커플들이 모닝 뽀뽀를 해서 금슬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실감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아닌데 하셔야 되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도 빵긋빵긋 웃고요. 뭐 지금 어차피 앞으로 화해용, 농장용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제품들이 멋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오나이즈를 보면 친환경 제품, 어차피 친환경 제품이 앞으로는 떨 수밖에 없고요. 평생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매력입니다. 평생 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해요. 사업자용으로 봤을 때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재구매 안 일어나는데 꼭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집에 물 나오는 데가 구멍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을 저녁에 잼맛 멀티 이오나이저를 쫙 깐다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20년은 걸린대요. 그 안에 여기 계신 분들 20년 안에 다이아몬드 다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사업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소리 좀 하시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홍보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유지비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대생 특히 남자분들 만날 때 요 탁 들어가시면 보통 물은 이온수는 뭘 꽂아 쓴다? 전기. 자, 보십시오. 사람도요 기분 나빠고 전기 확 되면 기분 어때요? 지직. 물도요 쇼크 받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터도 아니고요 전기분해 방식도 아니고 필터도 아니고 뭐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전염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자, 그래서 누구나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오나이즈를 사용한다는 건요. 어쨌든 제가 첫 이야기를 케미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나와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땅과 물을 살립시다. 진짜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서요. 근데 후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데 이거는요. 아름다운 지구 통째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오나이즈는요. 유행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화로 자리 잡고요. 식당에 이오나이즈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 가게 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오나이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나이즈가요 설명이요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 이야기 스토리텔링도 있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어쨌든 제가 잠시만 쉬었다가 물 한 잔만 마시고요 2부에 Y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을 줄여서 4시에 조조 TNT 영어가 있죠, 그죠? 그 전에 어쨌든 마무리 해야 되니까요 잠시만 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웰컴백. 네.